서울인데 내 경쟁률을 봤는데 대구가 더 낫더라고.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소신 지원캐가 소를 믿는 소신.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세요. 저는 호랑말코 선배 지식.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기간제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계속 기간제 생활을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 시험을 쳐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임용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도 임용을 단 한 번도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다 하고 놀았습니다. 왜 임용을 안 지셨죠? 기간제 생활로 미래가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점점 기간제 생활도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는 것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용을 합격해서 떳떳해지고 싶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안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원한 거죠. 저도 원래 친한 선배고 하니까 이렇게 요청을 또 주셔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이게 상담비입니다. 선배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같이 좋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배 학번 말해도 괜찮아요? 아니, 나 말하지 마. 왜냐면 저도 지금 뭐 18학번 거짓말이 자동으로 임용이 3개입니다. 3개. 우리 이제 중특이니까 교육학 1200자 논술 문제가 이제 4개. 교육학이 파트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교육심리, 교육과정, 뭐 교육방법, 교육공학 그런 것들 그 10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육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학원에 강의를 빨리 들어가지고 오늘 12월 15일입니다. 한국사 한번 떨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쳐야 돼. 한국사는 한 달 정도만 바짝 하시면 교육학 전공이 공통점이 뭐냐면 1, 2월이 이제 기본 3, 4, 5, 6은 교육학은 뭐 기본 강의 뭐 똑같이 한 번 더 돌리는 그런 강사도 있고 전공은 기출 문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강론 기출이랑 강론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뭘 해야 돼? 강론 강의가 조금 빡세요. 선배가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추천을 하는데 힘든 만큼 괜찮거든요. 대신에 짧은 시간 내에 이걸로 100% 습득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7, 8월 이제 문제풀이 우리 전공의 영역이 시각 뭐 청각 이렇게 한 10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영역별로 나가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을 새로 만든 거죠. 90, 11 요 3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효과를 못 봤어요.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자조만 구해가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만 점검했지 이거를 풀고 그러진 않았어요. 몇 년 공부했어? 시험은 8번 쳤고 계속 치기는 쳤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13년도에 추가 시험 있어가지고 2번 쳤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만에 제대로 한 게 그럼 언제야? 요때 바짝 제대로 했지. 앞에는 이제 엉망진창이었어. 그냥 맨날 놀고 막 겜방 가고. 그리고 선배랑 저랑 공부하는 스타일이 스스로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린 다 비슷하니까 교육학, 전공, 법교육과정 어쩔 수 없이 강의 듣고 강의, 교육과정은 총론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하자. 이게 이제 총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기본 교육과정이 있고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선택교육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과가 있어요. 기본, 국어, 사회 이런 식으로 국사, 수가직 그게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메인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메인은 요거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절대 암기가 안 돼요. 보기는 보되 기출 얘가 어떤 게 나왔나 교육학의 꽈락 기준이 8점이에요. 학교생들 중에는 교육학을 그냥 버리겠다. 오로지 전공에 올인 그렇게 학교 가신 분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미추. 방법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키워드만 따면 돼가지고 요즘엔 또 연강 패키지를 많이 해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안 끊기고 다 소화 가능하다. 그러면 선배가 들으시고 육아하는데 힘들기도 그렇지. 하고 뭐 좀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여행 갈 수 있잖아요. 명절에 못 들어요 솔직히 또. 물론 정지는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130이든 200이든 내가 그게 소화 가능해가 합격할 수 있으면 됐죠.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못 들어보고 막 계속 정지해보고 그런 사람 천지거든요. 인강을 네. 계속 반복해서 들었더니 그러니까 바로 첫 회 때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고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합격의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정말 많거든요. 저는 기간제를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를 한 번 들을 때 정말 제대로 해가 서브노트 아니면 단거나 그러니까 이제 방법의 차이예요. 근데 서브노트가 제작하는데 제가 한 3월부터 해가 10월쯤에 끝났어요. 정말 어려워요. 빡세요. 시간이 좀 넉넉해야 되고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해놓은 거를 살짝 바꿨죠. 그래서 워드로 작업하기 편했는데 어떤 방법이 내한테 맞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서버를 본 사람도 있어요. 이제. 거기다 내가 채워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 서버를 좀 자기한테 맞게끔 편집을 한 거죠. 뭐 다 그걸로 단거란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사의 책이나 강론책 그런 걸로 뭐 정리 따로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 이제 스터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줌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온라인. 줌은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오늘 뭐 청각이다. 청각 공부를 다 해가지고 스터디가 4명이면 4명이 컴퓨터에 들어온 거죠. 다음 신경성에 대해서 말해보자.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말하면서 기출의 문장이 요게 나왔다. 연계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기본 개념 잡는 거죠. 어차피 주 1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저도 그래 일요일 했어요. 왜냐면 일요일 날 해야 덜 노니까. 평일에 보면은 스터디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지치거든요. 힘드니까 놀아버려요. 일요일 날 일부러 오전 9시에 했거든요. 9시 하면은 토요일 날 자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스터디라는 거는 상호간의 약속인데 그래서 저는 강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되게 좀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부담을 줘야 돼 스스로한테.
절대로 편하게 공부하면 안 돼. 안 돼. 제가 편하게 가지고 항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방법은 진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는 전문가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일단은 이런 것보다는 강의를 듣고 일단 내가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계속 간 거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가는데 조금 속달이 되면은 내가 공부한 걸 점검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인출이라 하는데 아까 말한 이제 감은 신경성이다. 특징 6가지 있었어. 6가지 1, 2, 3, 4, 5, 6, 7 적어본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를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다. 더 심화해서 넘어가든가 다른 파트 넘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이 시험 직전까지 대부분이 이거를 잘 안 해요. 집어넣기만 하고 인출을 안 해. 답부터 들어보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합격했거든요. 인지 위에 이제 초인지란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얼만큼 알고 있냐.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막 갈겨 쓰면서 감은신경성, 혼합신경성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힌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는데 세 번째에서 막힌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를 알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구멍이 계속 생겨요. 구멍 생길 때마다 확인하고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멍이 메워지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게 구멍이 이런 식으로 좀 줄어요. 나중에는 거의 이제 구멍이 한 이 정도.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뻥뻥뻥 구멍 뚫린 개념을 메워 나가는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할 거는 강의 듣는 거 강사들 솔직히 뭐 다 비슷한데 샘플 강의가 있어요. 1년 계획 1강 요 두 개는 무료로 오픈해요. 유튜브에 그냥 치면 나와요. 23 대비 임용 뭐 시험 캐가 올려요. 강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그걸 들어보고 이 사람 좀 괜한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들어보시고. 강사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지 절대로 메인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옛날에 뭐 여러 강사를 들었는데 강사가 보라는 건 정말 잘 봤는데 보라는 것만 봤어요. 당연히 모든 걸 강의를 못하죠. 핵심만 추려가지고 어려운 것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해라 하잖아요. 알아서 공부해라 하는 거 안 한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기출은 이전에 다뤘던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핵심만 하면 풀리죠. 근데 앞으로 나올 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핵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주변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연관돼 있는 개념까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이 뭐 행시도 아니고 사시도 아니잖아요. 그래. 저도 해보니까 전략 잘 짜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패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모든 걸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남을 이해를 시켜야 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방금 말한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선배가 진짜 내 거겠다, 그 개념이 이렇게 숙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 2월 달 강의를 연달아 듣지 말라고. 시간 낭비예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듣기만 해서는 이게 내 거가 될 수가 없잖아. 절대 안 되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교육학은 1200자, 논술 1교시,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 전공 A, 전공 B 걔가 단답, 서술 이렇게 2개. 논술이 있었는데 논술이 없어졌어요. 논술이 없어지고 서술 4개가 추가됐나? 서술이면 내가 이 문제를 모르면은 손도 못 대죠. 옛날에 객관식에는 몰라도 찍으면 되는데 그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객관보다는 서술이 나아요. 서술형이면은 시험 범위가 이 정도라 치면 객관식은 범위가 이랬어요. 범위가 엄청 넓었어. 그림이 의학 책에서 보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 변별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게 냈거든요. 요즘에 좀 범위가 줄었죠. 그리고 먼 얘기지만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2주 뒤에 이제 2차 시험 치거든요. 2차 시험은 지도와 시전, 면접 크게 3개인데 시전은 20분 동안 하고 면접은 10분인데 평가원과 자체 출제라고 있거든요. 자체 출제 지역이란 건 그 지역에서 면접 문제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좀 달라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명 뽑거든요. 1.5배수로 먼저 뽑아요. 1차 합격이 300명의 지도안을 본다 해봐요. 채점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도안이 없어요. 시전하고 면접이 조금씩 달라요. 시간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전 있고 수업 나눔, 시전을 하고 나의 수업을 평가를 하는 그런 문항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캐가. 대구 인문 소양이라 해가지고 노노 맹자 그런 걸 봐야 돼. 2차 면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여기서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평가원 공통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우리 경북이랑 경남이랑 요런데. 근데 내 경쟁률을 봤는데 대구가 더 낫더라고.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소신 지원캐가 소를 믿는 소신. 뭐지 이게 한자인가? 선배는 예를 들어 뭐 대구를 원한다. 경쟁률 나버리고 그냥 대구를 치는 거죠. 왜냐면 분석이 안 돼요. 어떤 해는 대구가 높고 어떤 해는 경북이 높고 왔다 갔다 해. 알 수가 없죠. 외진대 가면은 맥시멈 2년 정도만 있으면 나올 수는 있어요. 급지 점수라고 있어요. 급지. 그 지역에서 광역시 기준 경남 있고 부산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뭐냐 거리를 따라가지고 이제 여가 1, 뭐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끝이니까 얘가 이제 9급지다. 9급지면은 9급지 있던 사람은 제일 앞으로 땡겨올 수 있나? 그 여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5년 공부하면 5점인데 여에서 5년 공부해 보면 이제 9서 뭐 45점이죠. 이래 보니까 2년만 하면은 18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점이면 솔직히 경남에서 부산 인근, 광역시 인근은 들어가기 빡시지만 비벼볼 수 있거든요. 1년은 안 되고. 왜냐면 1년 하면 티켓이 안 나와요. 이제 순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2년 정도 해야 돼.
아무튼 그래가 지금 당장 하실 거는 일단 1, 2월 1, 2월 달에 이제 뭐 교육학 전공 강사를 하나 골라가지고 기본 개념을 듣고 스터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 복교 과정도 암기하지 마시고 기출을 보세요. 기출에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연강 패키지는 금액도 비싸고 지금 소화 못해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암기 해야죠. 근데 암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해 기반 요거는 제가 관련 영상 보여드릴 건데 이해를 하면 암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잖아요. 반자동으로 암기됩니다. 최상위권들이 한 번 보고 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이해를 바탕에 뒀기 때문이에요. 걔네 실제로 시험 기간 임박해서 1박 2일만 투자합니다. 근데 왜 1박 2일만 투자해서 가능한지 아세요? 150쪽을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0쪽은 이미 다 외워져 있어요. 나머지 30쪽 이해 안 된 그 부분만 외우는 거죠. 줄 끊고 빽빽이 하고 당장은 외울 수 있어요. 하루는 가요. 다음날 되면 50% 막 70%다 날라가. 그래서 내가 내게 아니니까. 한국사를 버렸는가 보다. 계속 키워드만 외웠거든. 근데 조합이 안 되는 거야. 내용에서 그 키워드는 다 알겠는데 우리 전공도 보면 학습장애라 치면 불일치 모델이 있어. 불일치. 얘의 지능과 검사의 결과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습장애다 했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가 RTI 중재를 제공했지만 얘가 반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야 역사.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 또 있어. 흐름을 알면은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저희 지금 공부 손 놓은 지 한 2, 3년 됐는데도 대충은 알잖아 대충. 다시 또 공부하면 또 올라오겠죠. 절대로 암기를 하면 안 돼. 흐름을 알면 돼. 할 수 있습니다. 희망 기대해주세요. 우리 이제 육아 맘 선생님 뭐라 하지? 맘 티처? 그래 내가 합격하면 또 딴 사람에게 누가 희망이 그렇죠 될 그렇죠. 거야. 응. 저도 그래가 장수생들의 희망의 아이콘. 이 시험이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전략만 잘 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올리는데? 2, 3주 내로 거짓말 마무리 해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끝.